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3주차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거꾸로 진도 빼기 처음 진행을 했었는데 벌써 2주 동안 열심히 하고요. 3주차 월요일 새롭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산 과정에 관련된 내용도 좀 상세하게 보자고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예산 집행에 대한 얘기 들어가려고 해요. 복습하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요거 어쨌든 되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꼭 훑어보시고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목적은 일단 입법부의 의도를 준수하고 예산을 통제하는 게 고전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축성의 부여도 현대적인 원칙으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집행 과정의 예산의 통제와 신축성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7번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집행 지침입니다. 예산 집행 지침은 매년 1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기재부 장관이 통보를 하게 되고요. 기재부 장관은 회계연도가 개시가 되면 예산 배정이나 자금 배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건 분기별입니다.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배정이 이루어지고요. 배정은 분기별. 재배정은 사실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월별로 많이들 이루어지게 됩니다. 10번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 아시겠지만 199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94년, 그 다음 우리 예비타당수조사는 1999년 이렇게 얘기했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완성에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 기간이 길어요. 2년 이상 소요되는 일정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사업 규모, 총사업비, 사업 기간을 정해서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 규모, 총 사업비, 기간 이런 거 제가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산의 전용입니다. 전용은 세안과 목 사이의 상호 융통이죠. 중앙관서회장이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용과 달리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2번입니다. 예비비는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1%의 금액 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입대체 경비에 대한 설명이에요. 수입대체 경비는 아시겠지만 완전성 원칙의 예외, 그리고 통일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초과 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 수입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경비,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대체 경비, 수입을 경비로 대체하는 거죠. 14번입니다. 사고 이월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이월하게 된 경비로 국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이월을 하면, 사고 이월을 하면 재차 이월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명시 이월과의 차이죠. 자, 15번입니다.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법률 세출 예산 금액 계속비의 총액 범위 안의 것 외에 이거 말고 다른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5번 이렇게 들어가고요. 16번입니다. 예산 결산이에요. 1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예산을 세입과 세출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개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감사원은 결산의 검사 및 확인이 끝나면 결산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죠. 감사원으로 기재부가 송부해 준 게 4월 10일이고요. 그 다음 감사원이 다시 기재부로 송부하는 게 5월 20일입니다. 그러면 5월 말까지 기재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만약에 결산하고 난 다음에 세계 잉여금이 생겼다. 세계 잉여금은 딱 정확한 용처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그 다음 국채 상환. 요거를 하고 난 다음에도 돈이 남으면 추격. 그 다음 년도 세입. 이렇게 해서 순서를 사용하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20번입니다. 국가결산보고서. 제가 진짜 중요하다 그랬죠. 일단 국가회계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국가결산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했다. 나중에 감사원이 결산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위해 감사원에 통지합니다. 맞고요.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누가? 기재부가 부여하겠지. 기재부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거는 재배정이 아니라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고요. 사고 2월은 집행 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2월된 경비를 말합니다. 계속비란 완성의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해서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하는 경비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린 선지는 2번 되고요.
자, 이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전형은 입법 과목 사이의 융통이 아니라 행정 과목 사이의 융통입니다. 행정 과목 사이의 융통이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의 승인만 얻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세양과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죠? 입법 과목을 행정 과목으로 바꿔주시면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로 인해 중앙 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행안부 장관이 요구를 하면 그걸 통해 기재부 장관이 예산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구가 아니라 행안부 장관의 요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번은 X입니다. 자, 3번입니다.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법률에 의한 것, 세출 예산 금액, 그다음 계속비 범위 이외의 것에 한해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은 다시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 권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결을 얻어서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3번 X고요. 4번입니다. 2월은 당해 연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국회 의결을 받아서 이월하게 되는 명시 이월과 의결 없이 이월할 수 있는 사고 이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옳은 거 골라주는 내용이니까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오늘 월요일 15일차 굿모닝 행정학 거꾸로 진도 빼기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일도 우리 아침에 이렇게 예산 과정 가지고 얘기 계속 할 거니까요. 여러분 예산 파트 이번에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잘 볼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일주일 잘 보냅시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